코리아가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스피어는 공시를 통해 총 8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계약 상대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준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국내 주식은 현대차였습니다. 대형주 투자 집중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많이 매수된 종목으로 꼽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매도된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준 외국인의 전체 주식 보유 비중은 국내 시총의 약 29.6% 수준입니다. 11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2.6% 상승하면서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하며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고요. 원재료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2부 진행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4,160선을 터치해주기도 했고요. 현재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섹터로는 우주항공, 전력 이런 주들이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시장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투자의 큰 손들은 어떤 시그널에 주목을 했을까요? 오늘 투자의 맥을 짚어주실 분이시죠. IS의 김태성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 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좀 불안한 출발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본장 시작 전에 약간의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만약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혹은 우리나라 증시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을 한 게 무색하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참 브로드컴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많았는데 오히려 브로드컴 어떤 컨퍼런스 콜 이후의 흐름들은 전력 인프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을 만들어 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반도체 IT 투톱은 예상 외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HD 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효성중공업, LS 마린솔루션,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전력 인프라 대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AI 고점 논란이니 버블이니 이야기가 정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팩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앞서서 뉴욕 증시를 봤을 때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브로드컴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 쪽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머니플로우 이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전쟁의 승자는 스페이스 X가 쏘아올린 이 우주 항공주잖아요. 방산 시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던 이 우주 산업이기도 한데 네. 내년부터는 이 독자적인 테마로 자리를 할지 아니면 우주와 방산이 시너지가 되면서 오히려 파이를 키울지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보지만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음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주항공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 어제 오늘 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렇게 시세가 좋은가라고 하면 결국엔 스페이스X IPO에 따른 이 기업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200조가 넘습니다. 222조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또 투자의 심리. 여기에 또
발 맞춰서 미국 기업들 몇 개 기업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이번 3분기에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가능성, 우주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생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AI 고점 논란 피곤하죠. 로봇 계속 언급하니까 이젠 이쪽도 좀 피로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하여금 약간의 신선함, 새로움으로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스페이스X만 이렇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웹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플래닛 랩스라고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되냐면 각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냥 우주항공 동그랗게 이렇게 보면 그 기업이 그 기업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업마다의 특징들이 다 다르거든요. 스페이스X 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원웹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보다 약 500km 정도 더 높이 위성을 띄워요. 아니 그런데 그 높이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위성의 수가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낮은 위치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지구의 자전 안에서 전 세계를 커버하려면 아무래도 인공위성 수가 많아야지 중간중간에 끊김없이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X, 테슬라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로켓 추진 발사를 재활용하는 기업에 우리가 그렇게 열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되고 나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횟수는 많아지고 발사는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추진체를 재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은 계속 줄어들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영업 마진율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냥 스페이스X처럼 고도 낮게 해가지고 많이 발사하면 되는 것 아니야? 요새 이제 로켓 추진체 재발사가 그렇게 쉽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높게 쏘아 올린 만큼 장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한번 발사할 때 드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장점은 뭐가 있냐? 저궤도 인공위성보다는 숫자가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굉장히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업의 특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잘 분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스피어라든지 HVM과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좀 떠올리실 것 같고 원웹과 같은 구조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인공위성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인텔리안 테크와 같은 기업들을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 참 타이밍 좋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리호 발사와 같은 것을 매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시세 연속성은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섹터에 대한 피로감이 이쪽으로 온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긴 하지만요. 이 스페이스X 상장 전에 옥석 가리기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옥석 가리기는 시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두 기업만 유독 뽑아서 이야기를 했냐면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청자분들의 이제 궁금증은 뭐냐? 아니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는 이야기를 안 해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 우주항공이 성장을 하면 가치 실적의 매출 구조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인 긍정적인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을 아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들 투자를 할 때 솔직하게 우주항공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방산 혹은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았던 게 100 중에 한 80% 정도의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그런데 그 20, 근데 이게 어떤 변수를 만나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가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주말 사이에 쉬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현대로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무런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야? 그러면 방산주부터 일단 챙기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의 심리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 만약에 오히려 10월 달에 혹은 9월 달에 종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런 시세가 나왔다면 그런 변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종전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안 좋다기보단 순간에 나올 그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직접적으로 납품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요. 스페이스X 밸류 체인을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미래의 성장성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로켓을 재발사하는 그리고 이제 추진체를 재활용을 해서 발사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발사 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높아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핸드폰은 수십만 대. 자동차도 수만 대잖아요. 근데 로켓은 아무리 많이 발사를 해봐야 1년에 수십 대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한 대 한 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 매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수로 매출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잡으실 것보다는 숫자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기준으로는 정말 높은 마진율을 지금 보여주는 기업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스피어와 HVM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미래 성장성보다는 로켓 발사 횟수가 많은 거를 지켜보는 게 좋은데 숫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봐봐라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의 가장 큰 의미는요,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에 민간 기업이 조금 더 힘을 쏟았다라는 점인데요. 이 누리호 4차 발사에도 조금 더 이 총괄을 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움직임도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네. 방산과 우주, 조선 모두 가진 이 하나그룹. 네. 이 내년 수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화는 지금 시기를 굉장히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유독 잘한 거냐 그거라기보단 꾸준히 잘 해왔는데 네. 올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 부각이 될 만한 뉴스와 모멘텀들이 정말 많았던 한 해다 보니까 좀 도드라진 모습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선반영이 된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반영을 좀 하고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전체적으로 조선 빠질 수 없죠. 방산 빠질 수 없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우주항공까지 향후의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쪽은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에 조금은 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수주 잔액이 늘어나거나 또 수주를 하고자 하는 나라가 늘어나면 비중을 계속 늘려가시는 것도 혹은 홀딩 전략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좋다 한 기업이라도 수주 잔고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예정되어 있던 일정대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던 이벤트들이 자꾸 뒤로 밀린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하나 지금 하나그룹주 전체적으로 그런 노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어 보이는 상황이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언급을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슈가 수급적인 이벤트로 한번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저는 비중 조절을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신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것저것 난 다 싫다라고 하면 지주사 한화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배당받을 때 다 돼갔죠. 주주 한원에 대한 정부의 압박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일정도 이제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뭐 같은 한화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면서 매매 전략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변동성이 있다면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고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에서 이 국내 기업들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착수 이슈로 호재가 됐잖아요. 네.
한국의 이 재사용 로켓 개발을 미국보다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미국의 이 우주 독주를 아시아에서 흔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국방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가까운 시일 안에 있었던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우주항공까지 우리가 진출을 해야 돼가 아니라 우주항공도 우리가 지금 차지해야 돼로 바뀐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찾아간 기업이 어디냐면 나라를 찾아간 게 아니라 기업을 찾아갔어요. 테슬라를 찾아갔습니다. 네. 아니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왜 우크라이나가 테슬라를 찾아갔을까? 다들 처음에는 뭘까라고 했는데 결국 스타링크를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통신망이 우리나라처럼 바닥에 깔려 있어서 할 수 있는 통신이 아니라 위에다가 쏘아 올려서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료와 데이터들을 뽑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네 나라에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적에도 인공위성을 쏴서 지금 망가져 있는 통신망을 복구해달라는 게 그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우주항공 같은 혹은 적에도 인공위성과 같은 부분은 자주국방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과 동시에 결국 통신망 5G, 6G도 여전히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지만 향후에 AI의 발전의 끝은 뭐가 될 거냐면 다들 로봇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봇과 자율주행.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통신망이라든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적에도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주 기술들은 그들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짧은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이 한국의 재사용 로켓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중요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인텔리안 테크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스피어와 HVM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특징주로는 왜 인텔리안 테크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엔 스타링크와 원웹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위성통신 관련해서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미 HVM이라든지 지금 스피어와 같은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솔루션 기업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시세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수급 이동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인텔리안 테크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보면 분기별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방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현재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도 인텔리안 테크의 오늘의 시세와 현재의 위치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션 기업의 이 수급 이동을 고려해서 인텔리안 테크의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유동성 시대, 돈 버는 속도 달라진다.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자산주로 조금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고속터미널 개발 소식에 이 일부 종목들이 9거래일 연속 상한가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이 기업들의 강세, 이유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참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조금 더 힘을 주겠다고 했는데 증시로 넘어왔더니 또 그 안에서도 네. 부동산의 가치를 따지면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황을 보면 이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전혀 동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자산 가치가 평가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서 이제 그 기업이 더 좋아진다, 더 안정적이 된다, 혹은 그걸 담보로 아무래도 자금 확보,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서초동에 땅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롯데칠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표시멘트도 계속 적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수주 잔고에 대해서 허덕였는데도 불구하고 버텼던 이유가 성소동에 수조 원대의 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 회사의 기술, 그 회사의 수주 잔고, 그 회사의 실적보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야 하다 보니까 할인까지도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는데 참 시장이 무서운 게 어제 잘 나갔던 기업들은 오늘 일제히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부각받지 못했던 기업들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일제히 또 솟아오르는 걸 보면 결국 이쪽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빠른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경계는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추려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이 부동산이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보유만 했다고 이것만 보지 않고 펀더멘탈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업 전환이 있어야 실질적인 수익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기업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반포에 있는 그 고속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당장 이번 달에 다음 달에 공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시간이 되게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5, 6년. 많게는 10년 아니면 그 이상 이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걸 이미 땡겨서 지금 갖고 오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만을 놓고 시세의 연속성을 바라보는 게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기준은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운에 가깝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그 기업이 그 부동산 가치가 아니더라도 성과를 내고 있었던 기업이 더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저는 서부 T&D와 같은 기업들. 왜냐하면 서부 T&D는 땅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호텔에 지금 많은 분들이 놀러 오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롯데칠성을 예를 들어보죠. 롯데칠성의 그 서초동에 있는 공장 부지, 그게 이제 자산 가치로서 더 우뚝 쏠려면 그걸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인가? 당장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이쪽은 손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 섹터라서 약간의 경계감은 가지시고 테마적인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호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파실 때도 일부만 팔았는데도 호가가 좀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쪽에 대한 부분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 보는 것은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차트만 보더라도 말씀하셨던 서브 T&D 같은 기업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투자에 이렇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에도 이 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승세와 이 정부의 공급 정책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치 재조명까지 이렇게 다 합해진다면 건설주 탄력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설주도 건설주 나름일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지금 올라오는 중소형 건설사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재무제표를 보셨거나 수주잔고를 보시면 참 이쪽도 손이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 재무제표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이고요. 수주잔고도 10억 이상 되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주잔고가 안전하게 차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수주잔고가 없는 테마적인 지금 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혹시나 물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수주잔고가 가득 차 있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뭐 주택 공급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 매출 비중에 국내 매출 수주잔고가 좀 점점 쌓여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GS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건설을 보는데
주택 공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원전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현대건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전도 우리나라가 실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 하면 삼성물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게 맞고, 그 외에 소형 건설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다소 조심해야 될 요소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도 건설주 나름인데 이왕이면은 수주 잔고가 가득 차 있는 이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업들로는 GS,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을 조금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경방도 상한가 나오고 있고 롯데칠성 어제 흐름 좋았고 네. 하림지주 뭐 이런 자산주가 대표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멘텀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죄송하지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을 좀 연속성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가 대형 섹터에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꺾인다라는 표현이 삼성 에피솔딩스를 보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알테오젠 빠지고 있죠. 한올바이오파마 빠지고 있죠. 그렇다고 ABL바이오가 상승하는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쪽에서의 약간의 실망 매물이라든지 변수 이벤트들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이렇게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는 첫날이라 네. 물론 주말 지나고 나서 시장의 질이 확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까지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롯데칠성 한번 차트 한번 봐보시죠. 어제 그렇게 강했고 오늘 초반에 강했지만 결국 음봉 마감하고 있는 서부 T&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기업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 기조는 살아있지만 정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산주 쪽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러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발표도 되고 중소형들이 이 수급을 다 흡수하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대형주도 이렇게 흐름이 좋은데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주고받기 대형주, 중소형주 주고받기 하는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오늘 하루를 가지고 대형주와 소형주가 수급을 받는다라고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게 네.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잖아요. 막판을 빼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모두 거의 다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도 밀렸고 종목군들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첫 거래일이라 그들이 이제 정해놓은 비중만큼 대형주도 오늘 사야 되는 그러한 첫날이라서 그러한 수급이 없는 다음 주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만약 다음 주 초 월요일 날도 봤더니 대형주가 생각보다 또 중소형주 대비해서 강하다라고 하면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수급 핑퐁 게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스토리가 계속 있는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오히려 반도체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대형주를 보는 게 맞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개별 스토리가 있는 중소형주를 보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미국도 나스닥, S&P, 다우보다 러셀 지수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봤을 때 이 중소형주와 대형주 핑퐁은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 다음 주 월요일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이쪽에서는 대우건설을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서 약간의 힌트를 드렸지만 원전을 보신다면 현대건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을 원하신다면 GS를 보셔야 되고 저는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가장 안전하게 차 있는 기업을 원하신다면 대우건설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최근에 밸런스 있게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을 보신다면 대우건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인프라 관련주들, HD 현대인프라. 뭐 집 짓는다는데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데 삽 가지고 가서 지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굴삭기 필요하고 지게차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건설주가 건자재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편하다, PF 사태 때문에 아직 조금은 투자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같은 인프라 관련주들까지 확대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략 한번. 일단 오늘 저녁에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내에서 급락했었던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떤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게 투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군중 심리를 몰고 다니는 부분이라 오늘 미국 증시의 반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 미 증시가 오늘 기술적 반등 혹은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 주말 지나고 와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반도체 IT 톱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시세가 가장 도드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 미국 증시의 반등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들 하나씩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할로자임이 MSD에 이어 이번에는 알테오젠 쪽으로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현재 4.52% 약세로 오늘 장 마감한 모습 나타납니다. 여기에 ABL 바이오도 현재는 3.21% 빠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좀 꾸준히 시장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1.91%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항공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승세 두드러졌습니다. 또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이슈가 우리 시장을 움직이게 될지 남은 시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내일 시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리플레이가 계속됩니다. 네, 마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 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은서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가고 이젠 땅 부자 시대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앞서서 이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본부장님의 말을 잘 들었다면 천일고속과 롯데칠성 또 하림지주까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리플레이 주제를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유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요. 재평가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에 최근 주가 상승세를 탄 자산주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요, 바로 통화량의 증거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9월 통화량이 4,430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8.5%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상승폭은 2022년 6월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고 또 개발을 통해서 부지 가치를 수익원으로 변화시키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흐름 속에서 개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시장에서 좀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줬죠. 먼저 이 테마의 도화선이 됐던 건 천일고속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신세계 센트럴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제출한 대규모 개발안을 바탕으로 사전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 해당 자산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 천일고속의 주가가요, 한 달여 만에 9배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 랠리 속에서 좀 제동이 걸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고터 개발 기대감은 양재 개발 기대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림지주는요, 서초구 양재동의 이 화물터미널 부지예요. 지하 8층에서 지상 59층 규모의 첨단 물류단지와 또 주거, 업무시설을 결합하는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이 사업은 사실 이미 지난해 8월 좀 서울시의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최근에 이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개발 훈풍이 거세지자 시장에서는 다음은 양재구나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하림지주가 어제 상한가로 직행한 겁니다. 오늘도 이틀 연속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롯데칠성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롯데칠성은 서초역과 교대역과 가까운 이 초입지에 약 4조 원대 부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고 250m 수준의 복합 업무시설 개발이 거론되고 있어서 이게 실제 사업으로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롯데칠성이 내년 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비용이 줄고 또 이익이 늘어나면서 롯데칠성의 주가가 실적이 상승할 거란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 원당 가격 하락도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어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새로 써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IS 동선은 좀 대표적인 저평가 자산주죠. 경산과 울산에 보유한 재고 자산이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총은요, 그거의 절반 수준인 6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 PBR 0.43배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도 좀 현재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이죠. 토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실적과 자산 가치가 동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19.42% 상승한 종목이고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흐름이 있습니다. 리츠주인데요. 이 리츠주 역시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10월 한 달 기준으로 KRX 리츠
다우지수 탑10 지수 상승률은요 1% 안팎에 그쳤습니다. 거래량도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는데요. 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이 금리 발표 때마다 리츠 랠리가 오나라는 기대감이 반복됐던 것처럼요. 여전히 전통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힙니다. 이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만큼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국면에 리츠도 다시 반등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11월 들어서도 10월 대비해서 1.5%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자산주 열기가 단기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실적 개선과 함께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끝까지 주목해 보시죠. 네, 자산주의 열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면서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은 신중한 자세를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